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자, 오늘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약속을 했으니까 찍어야죠. 근무 시간에 같이 막 제품 만들고 이런 거 좀 영상 같이 찍으면서 다양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일찌감치 일어나서 동대문 갔다가 창동에 공장 갔다가 다시 와서 5시 미팅하고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미팅 다 끝내놓고 할 일도 좀 끝내놓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그냥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재미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뭘 의미할까요? 너무 다양한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맞춤 정장을 맞추듯이, 맞춤 구두를 맞추듯이 한 명을 위해서 하나의 모자를 만들거나 하나의 티셔츠를 만드는 그런 것도 커스터마이징이라 할 수 있고, 혹은 오토바이 사가지고 커스텀한다, 자동차 사가지고 커스텀한다 하잖아요. 나이키 모자를 사거나 나이키 티셔츠를 사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로고를 더 붙이고 덧붙여가지고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또 있고, 어떤 브랜드 하시는 분한테는 재고를 막 이만큼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게 힘드니까 필요할 때마다 어쩌면 다른 용어가 있죠. Produce on demand. 요구에 따라서 생산하는 시스템. 그걸 또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무지 모자, 무지 티셔츠, 무지 캔버스백, 뭐 이런 무지 상태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로고를 입히는 방식, 그걸 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쩔 때는 얘기할 때 되게 복잡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결국은 하나로 얘기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무지 제품에 로고를 찍어준다, 뭐 요런 게 이제 제일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고, 필요할 때마다 만든다. 무지 상태의 재고는 보유하지만 이거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로고를 찍는 순간 재고가 되는 거다. 팔리면 재고가 되지 않지만 팔고 반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재고가 되는 거죠. 무지에 로고가 붙으면 재고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커스텀 비즈니스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비즈니스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제가 썸네일에 대한민국에서 커스텀 비즈니스 아직 멀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까지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의 그 비즈니스 사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나 봤는데, 제가 봤던 미국의 리차드슨, 유럽의 프린트풀, 그런 회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큰 매출을 올리고 대단히 부러움의 대상인 그런 회사였는데, 하지만 그런 큰 회사는 있지만 이 저변까지 확대가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글쎄요, 미국이랑 유럽은 제가 많이 들여다보니까 어쩌면 진짜 100%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기준점을 잡을 수 있었고요. 남미나 이런 쪽도, 중국 쪽도 이 완성자 수나 이 커스터마이징이 활발히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약간은 암흑에 가려져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매니아층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능력을 발휘하는 티셔츠를 바로 생산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발전돼 있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애기들이 걸음마 하는 수준의 그 아장아장 수준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바루단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제가 대놓고 물어봤죠. 미국 수준이 100이라고 본다 치면 일본은 어느 정도 퍼센트지로 수준이 왔냐 했더니 자기는 한 50%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한국은 몇 프로 갔냐 했더니 한국은 10%에서 20%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르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그리고 3680명, 또 늘어났네요. 3680명이라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제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의 그 뜨거운 관심과 워크숍에 놀러와서 막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이 한국도 대단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계 파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직 몇 대 못 팔았다, 그 정도. 예전에 DTG 브라더 계신 분도 아직 인제 시작이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발전하면 쭉 올라갈 것이다. 제가 이제 쭉 다 세팅을 하면서, 저는 뭐 미리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베트남에서 준비를 하고 한번 접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준비하다 보니까 빠르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충분히 추천도 해드리고, 이 커팅하는 열전사 프레스 공정, 자수 공정, 디지털 프린팅 공정, 요즘에 이제 DTF 덜덜이 기계라고 그 기계로 이제 뽑아내서 히트 프레스 누르는 공정까지 이제 있는데, 이런 세팅을 쫙 빠르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 세팅 잘 해놓으면 이제 오더를 많이 받아서 쭉쭉 성장하고, 저는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즈니스를 추천하고 제공하고 서포트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저변이 확대되게 만들겠다. 하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 시기, 그 다음에 불황 혹은 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지금 이 시기가 안 좋아서 아직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우리나라는 초창기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막 덤벼들었을 때 많이 좀 실망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미리 앞장서서 선두주자가 되어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은, 예, 그렇죠. 뭐 더 공부하고 트레이닝하고 그런 시간을 더 사용하면서 버틸 힘이 된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저는 자수변태랑 이관제 과장까지 좀 투입해서 이 업무를 막 보고 있는데, 그만큼 효율은 나오지 않는다, 밥벌이가 되지 않는다, 오다가 없다,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다가 없는 건 분명히 이제 저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걸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단체 모자, 행사 모자, 행사티, 뭐 반티, 꽈티 요런 데 쪽이랑 애매한 접점에서 이 커스터마이징은 약간은 하이 퀄리티의 좋은 제품의 이 브랜드성인 그런 제품, 이 단체 모자 행사의 그 저가 상품이 아닌 영역에 있는데 애매한 경계에 서 있죠. 이러려면 브랜드를 사겠다, 혹은 너무 비싸다, 정말 좋을까? 그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웰컴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르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봉제 산업이 거의 이제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그런 기본 봉제물들은 수입을 해오고, 그걸 판매하거나 거기에 이제 자신의 로고를 덧붙이는 2차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 됐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도 공장들이 건재하기도 하고, 그렇게 봉제 인력들이 아직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은퇴를 한 게 아니라 현역에서 지금 계십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진출을 해서 명맥을 이어가지만, 많은 공장들이 또 망해가고 있고요.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 인건비가 안 맞는다, 타산이 안 맞는다. 하지만 뭐 고급 장비로 쭉쭉 그래도 성장해 가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제조력이 좀 빵빵하다. 그래서 아직은 커스터마이징이 갈 길이 멀다. 제조력이 더 내려가서 조금 이게 뭐 어려움을 겪는 브랜드 오너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쪽이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브랜드 런칭을 많이 하고, 일본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한국이 좀 멀었다. 하지만 미국, 유럽은 어떨까? 네, 가격 자체도 워낙 브랜드가 높게 책정돼 있고, 고급 장비들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구매하기에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자기 집에 차고에서, 혹은 지방에 집 좀 더 넓게 해놓고 작업 컨테이너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막 만들고, 한국에서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창업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택배가 워낙 잘 돼 있고, 경동 화물, 뭐 이런 경기 특송 이런 것들은 저도 오늘 10시에 보낼 건데, 10시에 보내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이미 딱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 물류, 새벽 배송 같은 그런 물류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에서 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고, 한국도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방 어디에서 차고에서 막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브랜드 런칭도 하고. 제가 멕시코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커스터마이징, 무지 모자 이런 거 한국에서는 모르겠는데, 이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또 어렵지 않냐 얘기하더라고요. 멕시코는 수입 통관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수입 통관할 때 나이키나 아디다스 짝퉁을 수입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조건 철컹철컹. 근데 멕시코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무지 모자를 수입해서 그 다음에 나이키 아디다스를 짝퉁을 때려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성자 수기가 엄청 많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고,
팔렸고, 그런 짝퉁에 조금 예민하지 않은 나라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짝퉁을 자수했었어야 됐나 내가? 그런 문화가 있으면은 무지 모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수기가 쉴 틈이 없이 돌아가죠. 저도 그런 짝퉁을 막 하고 있었으면 여기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럴 순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한국은 짝퉁 만들어도 누가 사요? 요즘 정품 사고 말지. 짝퉁이 싸다고 사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좀 큰 수요를 만들어내는 짝퉁이 없다. 뭐 요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미국이나 유럽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미 요쪽은 아주 짝퉁으로 그냥 완성자재가 빵빵 돌아간다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세팅 이렇게 잘 해놓고 유튜브로 잘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더를 요청을 하고 제가 만들어 드리면서 바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더욱 더 많이 영상 작가, 사진 작가, 마케팅 회사, 브랜딩 회사 뭐 요런 쪽에서 대박을 좀 터뜨리는 것 같고, 제조나 저처럼 이렇게 진정성 가지고 재질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몰라줍니다. 시골 어떤 계곡 밑에 있는 그런 청국장집, 뭐 우연한 계기로 혹은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입소문을 통해서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딱 그런 집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도 납품할 때 드리거나,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봐도 후기를 보세요. 별이 다 5개, 4개입니다. 별 악플 받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쌓여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단골 고객들이 2,400분 정도 돼서 광고를 안 해도 팔리는 그런 회사가 됐는데,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은 광고비를 쓸 줄 몰라요. 그 돈으로 장비를 사고 재고를 더 늘리고 더 좋은 제품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R&D 비용으로 쓰는데, 저희는 진짜 광고하는데 돈 쓰는 걸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제조업. 저는 좀 더 진정성, 장인정신, 그래서 광고를 억지로 하다가도 결국 포기하고, 이러려면 내가 제품을 만들지, 이 200만원 300만원 제품 만들면 몇 개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뛰어넘은 분들은 정말 대박도 터트리고 고마진에 좋은 제품도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횡설수설하지만 워크숍을 열어서 판매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요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장비 빡빡 질러서 돈 다 써버리고 장비 다 산 다음에 그 다음 정작 사야 될 티셔츠 모자를 못 살 수도 있고요. 티셔츠 모자 살 돈 다 해서 뭐 부자재 실이랑 이런 필름들 필요한 것도 사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 다음에 광고비가 없으면 판매가 안 될 거고, 웹사이트 구축이나 이런 걸 잘 해놓지 못하면 오더를 못 받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저는 유튜브 잘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받고 오더도 좀 받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영상 활동을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고 저는 유튜브라도 해서 다행이죠. 다른 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장비 세팅을 싹 하고 나서 오더가 없다, 이건 정말 버티기 힘들다, 그럴 때까지 혼자서 계속 인스타그램, 틱톡으로 마케팅을 해나가면서 혼자서 만들어내면서 그걸 다 소화해내야 되지 않을까. 저처럼 좀 성급하게 직원들을 늘려서 자 같이 해보자 이래서 모여 앉았는데 일이 없어서 언제 일이 오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은 브랜딩 혹은 마케팅 쪽으로, 그래 오더를 무조건 기다리는 게 100이 아니다, 나머지는 우리 제품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프리미어 제품을 계속 생산을 해서 사진을 찍고 보여드릴 거고, 마케팅 그 다음에 이 밑바닥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베이스를 제품으로 쫙 깔아서 구색품을 다양하게 하고 디자인 개발을 좀 더 하면서 동시에 제품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할 거지만 돈을 막 쓰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퇴사를 하시고, 요 사업 유튜브 보니까 쉬워 보인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쟤도 하는데 나도 하지, 이런 생각으로 막 덤볐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오더를 만들어내는 것도 다르거든요. 내 제품 만들어서 그만큼 많은 수량을 팔 수 있는 사람은 당장에 하시고, 원체 나한테 거래처가 많아서 그런 제작을 의뢰오는 거를 내가 직접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업자가
한다면 당장 차리십시오. 하지만 그런 능력치가 부족하신 분들은 당장 이걸 오픈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저처럼 뭐 유튜브를 하거나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올라설 때까지 다 올라섰고 좋은 퀄리티도 나오는데 이 캐파 자체가 저놈의 육두자수기가 와서 지금 캐파가 이만큼 커졌는데 그 캐파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6개월 이상은 고생하고 그래야지 좀 돌아갈 거다. 저 6두가 들어온 지는 2개월 지났고 1두가 들어온 지는 4개월 지나서 할 만큼은 다 했고 이제부터는 제 브랜드를 한 장씩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선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로써 또 이 캐파를 채워나가는 것과 동시에 오다 좀 주십시오 라는 얘기도 많이 할 건데요. 그래서 무작정 덤벼드는 무모한 행위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장비는 한 단계씩 올라가자. 바로 DTG 구매하거나 바로 막 자수기에 구매하지 마시고 이 히트 프레스로 DTF 필름을 발주해서 받아서 찍는 거, 혹은 프레스기만 두고 커팅 같은 것도 아웃소싱을 사용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 그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은 아장아장 1단계부터 뭐 능력을 좀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요런 분의 성향이면 요런 거 추천, 그런 쪽은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짝퉁이 없는 나라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짝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쉽지만 않다. 그리고 오다를 확보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걸 이제 장비를 세팅하고 배우는 건 결국은 돈이죠. 네, 결국은 돈입니다. 장비 세팅을 돈을 들여서 해서 광고비가 없거나 광고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살 그게 없거나 결국은 돈이죠. 돈이 빵빵하면 좀 더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진정성 있게, 그리고 저는 돈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제품과 좋은 퀄리티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천천히 나아가고 버틸 힘을 키워놓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네, 오늘 긴 얘기는 이렇고, 요즘은 제가 작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매출을, 오더를 끌어올리는 거는 제가 좀 열심히 뛰어야지 되고, 이 친구들이 작업을 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좀 홍보를 또 하고, 이렇게 좀 분업을 좀 나눠서 가보자라고 했고, 전 디자인을 좀 더 이제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 작업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찍으면서 나레이션으로 설명도 드리고 노하우 같은 것도 빵빵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우선 이 비즈니스가 경쟁자가 더 많아져서 레드오션이 돼야 이 소비자들이 이 커스터마이징을 이해하고 나만의 디자인, 나만의 제품을 즐기고 하나씩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그런 좀 즐길 수 있는 패션, 따라쟁이가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패션의 커스터마이징이 한 단계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즐길 때, 그때 우린 다 같이 돈을 벌 것이다. 저는 혼자 열심히 아등바등해도 부족하다. 20%밖에 성장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들어가서 이 사람들 엄청 떠들었네. 와.